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일 참치형과 함께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다란 맥락에서 봤을 때 커다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64,000원에서 65,000원을 안착을 해줘야지 얘는 이제 미친 종목이라고 제가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 안착을 못하게 되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굉장히 이번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방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추세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추세도 현재 구간에서는 무너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추세는 여러분들이 꼭 그어 보시고 이 추세 하단 라인은 좀 지켜주는 게 좋다. 그거를 좀 베이스로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DX 관련해 갖고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포스코 DX 역대급 성장에도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 원인은 포스코? 무슨 뭐가 문제냐? 미청구 공사 규모가 2배가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이 관계 회사, 모회사, 이 포스코 쪽에서 이런 수주를 하는데요. 공사를 또 완료를 하긴 했고, 그리고 뭐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 공사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시스템 뭐 설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수주를 받고 나서 완료를 했는데 아직 그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규모가 2배가 증가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미청구 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미청구 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사의 이런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으로 계상이 되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근데 다 뭐 포스코에서 한 건데 뭐 이걸 갖다가 뭐 안 줄 건 아니에요. 안 줄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좀 진행이 되고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돼야 또 이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어쨌든 뭐 이 관계사긴 하지만 또 그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 요 미청구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수익성이 또 악화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SG 다 ESG 하는데 요렇게 해버리면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부분들. 그럼 과연 이 기사가 맞는가? 우린 그걸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자, 포스코 DX 현금 흐름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인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지난 4분기부터네. 4분기부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요때 마이너스가 떴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뜨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이 이제 뭐 일단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매출액이 늘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미청구 공사 규모 실적 대비해 갖고 이 영업 그 활동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 보다 더 매출이나 뭐 실적이 더 잘 나왔는데 맞잖아요. 작년 3분기보다 그 이번 3분기가 훨씬 잘 나왔는데 지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568억 원 작년에 올해는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그러면 지금 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축소가 된 거냐? 미청구 공사 규모가 2배로 증가했고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DX 매출 대부분이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빠른 매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이 궁극적인 내용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기서 현금 흐름이 반으로 줄어든 원인은 운전 자본에 대한 증가입니다. 우리 운전? 드라이빙?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이런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재고 자산이라든지 뭐 선급금 그러니까
선급금 같은 요런 이제 유동자산에서 여기서 매입 채무라든지 이런 거, 선수금 이런 것들을 부채를 뺀 금액이 바로 이 운전 그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전 자본은 이런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운전 자본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거죠. 특히나 이제 포스코 DX 같은 매출 증가 속도보다 운전 자본 지출 속도가 훨씬 빠르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30년까지 매출 4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스코 DX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미청구 공사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수주 산업의 요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빠르게 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청구 공사 리스크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여기서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어. A랑 계약하고 수주를 했어. 근데 그 이게 A라는 회사가 B한테 대금을 다 이제 뭐 프로젝트는 완수를 했는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부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지급 돈을 못 받은 거야. 돈을 못 받았는데 A는 A대로 나름 여기에 대한 손실을 회사 자체적으로 좀 약간 책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대손 충당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 3분기 유동 대손 충당금을 지금 372억 원, 비유동 139억 원 잡아놨는데 아무튼 이거 이렇게 좀 이제 미수금 규모가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면 이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사는 좀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인식을 해놓고 우리가 포스코 DX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 PBR 주식 막 옥석 가리기 막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또 이제 저 PBR 주식을 또 찾아봤죠. 제약바이오에서 한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또 찾은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하는 대형주인데 진짜 이거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PBR 1배 미만 기업을 막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뭐 근데 저는 이제 저 PBR 오케이. 근데 저는 무조건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쓸어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주가가 지금 1배가 PBR이 1이 조금 넘는데 실적은 또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의 탑티어 대형주입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받는 방법 상단 전화번호로 PBR이라고 문자 주세요. 요거는 사셔야 된다. 진짜 못 믿겠으면 단 한 주라도 사보세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고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이 우상향 나올 겁니다. 이 추정치인데 자, 사셔야 되겠죠. 주가는 많이 다운됐으니까. 맞죠? 자, 꼭 사시길 바라겠고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 010-6894-0046으로 PBR이라고 문자 주시고 사보세요. 제발 좀 사보시고 난 안 살 거다 하면 안 사도 돼요. 예. 여러분들 손해지 뭐. 내가 그냥 주겠다는데 뭐 맞잖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요 추세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홀딩이 계속 가능하고, 물론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좀 홀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연기금이 또 16만 8천 주, 지난주에만 막 또 하여튼 엄청나게 또 쓸어 담았어요. 하방 줄 때.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좀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끌고 가도 되고, 추세적으로는 조금 여전히 좀 추세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번 주에 제가 좀 6만 원대를 좀 찍었으면 했는데 찍긴 했는데 종가가 58,700원, 여기서 저항 받은 거죠. 다음 주에는 또 하나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20일선 안착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DX는 뭐 여전히 홀딩 가능하고, 저는 진짜 여기를 64,000원에서 65,000원 라인대를 좀 회복을 시켜준다, 이렇게 되면 저는 요거는 좀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에 초점 맞춰갖고 매매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식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추세만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추세가 이탈되면 비중 축소해야 되겠죠. 추세, 어떤 추세? 요 추세, 요 하방 추세, 요것만 유지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뭔가 어쨌든 지금은 추세가 아직까진 견조하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6만 원대를 좀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58,000원대에서 56,000원까지도 조정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겠지만,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지지 라인대를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으로는 지금 64,000원대부터 65,000원, 여기가 강력 저항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